대한민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지 당진의 솔매성지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진 씨는 기존 솔매성지 성당을 단장해 역사관으로 변경하고 김대건 신부 집안 기념관도 함께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씨는 대한민국 최초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성지를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 노은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석 당일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경매를 일시 중단합니다. 이 기간에 중도매인들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하며 노은 도매시장은 상시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오정 도매시장은 14일부터 사흘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경매 재개는 20일부터지만 오정 도매시장의 수산부류만 하루 앞선 19일 경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2달 동안 추석 선물과 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검사 주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벌여 불합격 판정이 나올 경우 전량 회수해 폐기할 계획입니다. 무면허 시술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의원이 폐업한 사건과 관련된 지난달 26일 KBS 보도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의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라며 피부과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사회 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보령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충청남도는 오는 21일부터 금강의 물을 댐으로 끌어오는 도수로를 가동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오늘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광희 도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하는 11월 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됩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올해 대전의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42개 성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은 33만 8,365원으로 지난해보다 7.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처별로는 전통시장이 28만 7,7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대형마트 30만 9,100원, 백화점 44만 8,8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빛축제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2회 세종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인 정원 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 5천만 원과 세종 빛축제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사업인 이응패스 예산 14억 5천만 원은 통과돼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동구 용운동에 들어서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설계안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설계안은 편리한 진료 동선과 숲길을 이용한 산책로, 병원 확장을 염두에 둔 배치 계획 등 이용자 중심의 자연 친화적 설계가 특징입니다. 대전의료원은 1,759억 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에 319병상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버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징역 4년, 남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 4명에게 접근해 각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아기들을 기를 목적이었고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응급 환자 이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긴급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상담 성격의 비긴급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체 신고 건수 7,100여 건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문의가 57%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문의는 119 종합상황실 카카오톡 채널에 위치 기반 병의원 및 약국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 자동 심장 충격기, 응급처치 정보 등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화 의원과 박정현 의원 등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의 대전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연구 개발의 중심지인 대전과 거리가 멀어 연구개발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학, 민간기업이 밀집한 대전에 연구개발 본부를 신설해 우주항공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2도, 세종 30도 등 28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세종과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유입되며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무더운 날씨 속에 구름이 많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은 대전을 기준으로 추석 당일 오후 6시 14분에 떠 다음 날 새벽 4시 46분에 지겠습니다.